오늘부터 인간 세상에 적응하기 시작한 나비입니다. 나비는 제가 고양이 품종 중에 렉돌의 외모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인조이 플레이 시작할 때 책상에 앉아있는 유저의 상사 있죠? 그 친구가 렉돌이라는 고양인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화려한 외모의 고양이는 렉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비의 외모가 많이 화려한 편이랍니다. 보면 눈에 반짝이도 있고 이목구비도 굉장히 오밀조밀하고요. 나비 외모 완성되는 데만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일단 렉돌의 진짜 성격은 완전히 개냥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애교도 많대요. 그리고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랑도 굉장히 잘 지내는 온순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호기심도 많고요. 이런 렉돌의 성격에 인조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질이랑 소망하는 삶을 조합해서 나비의 성격이 결정되었답니다. 나비는 명랑하고 유쾌한 엔터테이너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롭고 유쾌하고 외향적이며 긍정적이고 산만합니다. 그러나 아주 충실한 친구예요. 엔터테이너 기질을 살펴보면 낙천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행동가로 외향적인 성격이고 지루함을 참지 못해요. 새로운 경험에 항상 열려있고 뛰어난 유머 감각과 재치로 주변을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이끌어줍니다. 협업에도 능숙해서 협동심을 가지고 타인과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치만 한 가지 일에 장시간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대요. 저는 두 마리의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둘이 성격이 되게 다른 편이에요. 한 친구는 좀 활발해서 집에서 계속 재밌는 장난거리를 찾는 개구쟁이인 편이고 또 한 친구는 엄청 조용해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쉬고 있거나 자려고 하면 그때 슬그머니 옆에 와서 애교를 부리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 집 고양이 소개를 하게 됐는데 비슷한 건 둘 다 집중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놀다가도 다른 재미난 게 생기면 바로 그쪽으로 뿅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엔터테이너 기질의 특징이 되게 고양이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부작거리면서 신나는 일을 찾고 재미 감정을 자주 느끼고 집중 감정의 지속 시간이 짧다는 거요. 고양이의 기본적인 성향은 저는 호기심 많고 재밌는 걸 막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그런 발랄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기 고양이한테서 많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고양이인 나비의 기질을 엔터테이너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나비의 소망하는 삶은 스릴을 즐기는 삶으로 정했는데 위험한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서 강한 쾌감을 느끼는 삶을 지향하고 새로운 도전이나 위험 요소가 주는 흥분과 긴장감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플레이의 최종 목표는 나비의 야망 달성이에요. 이것은 곧 인간계에서의 최종 임무가 될 텐데 이건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차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집의 또 다른 주인 루나입니다. 루나는 전직 나비이자 나비의 멘토예요. 고양이들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데 이렇게 루나처럼 나비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거나 장로가 되거나 어떤 공로를 인정받으면 특별히 이름을 부여받게 된답니다. 참고로 지금 나비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나비라고 불릴 뿐이죠. 근데 루나는 전직 나비이기 때문에 루나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 인간 세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손씨라는 성도 붙여서 쓰게 된 거죠. 루나는 겉모습은 굉장히 차갑게 보이는데 사실 속은 따뜻하고요. 대화를 할 땐 잘 웃어주는 약간 츤데레 스타일이에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는 않는 성격이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길냥이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길냥이를 괴롭히는 인간들을 응징하는 임무를 루나가 맡고 있어요. 대장로가 나비 혼자 인간 세계에서 고생할까봐 루나와 룸메이트로 지내라고 제안을 했고 루나가 허락을 해서 둘이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루나는 주로 나비가 물어볼 때 과거 나비로서의 경험담도 들려주고 나비가 고민할 때 힌트를 주는 역할이기도 해요. 나비와 루나의 집은 아담하지만 단정한 느낌이에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새로운 집을 만들었다고 올린 적이 있었는데 도원에서 다른 플레이를 할 생각으로 만든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플레이를 구상해놓고 보니까 썩 구미가 당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비와 루나의 집으로 바뀌게 되었고 대문을 열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젤이 있는데요. 루나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이젤은 루나를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나비도 여기에 그림 그리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덤벨이랑 훌라후프 같은 걸 놔서 친구들이 나름 스트레스 해소를 하거나 밥 먹고 살찌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운동을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대문에서 좌측을 보면 저는 왜 이렇게 마당이 있는 집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마당에는 야외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원목 식탁과 이런 벤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밖에서 바베큐를 해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비와 루나 집에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알전구도 달아줘서 밤에 정말 아늑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살펴보면요. 밖에 마루처럼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놨고 여기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나비와 루나가 여기 의자에 앉아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지금은 요가 매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요가 매트를 하나 더 놓을 거거든요. 나비와 루나가 여기서 함께 명상도 하고 요가도 즐기는 모습을 종종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분위기를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뒤에 보이는 고양이 액자인데요. 저 액자가 도원시에다가 집을 지었을 때는 노을이 지는 풍경의 액자로 만들어 놨었는데 아무래도 이곳은 고양이의 집이기 때문에 고양이 그림이 더 어울리겠다 싶어서 까만 고양이 액자를 넣어놨는데 이 액자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특히 이 공간은 밤에 봤을 때 훨씬 예뻐요. 이렇게 분위기가 사르르 달라지는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드는 공간입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신발장과 조명이 있고요. 그럼 이제 초인종을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내부가 보이지 않게 나름 반벽으로 살짝 시야를 가려놨는데요. 이 가려진 시야에는 우산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답니다. 굉장히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거실, 주방, 침실, 서재 이렇게 따로 구분은 하지 않았고요. 차례차례 보여드릴게요. 현관문 기준으로 좌측으로 돌아가시면은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요. 앞쪽에 굉장히 감성적인 창문을 넣고 밖을 내다보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슬림한 책상을 하나 놔줬어요. 카페에서 사용하는 그런 슬림하고 좀 높은 스타일의 그런 거를 놔줬습니다. 침대는 이렇게 놔줬고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잘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 옷장과 화장대를 배치를 해줬는데요. 화장대는 솔직히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서랍장을 이어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화장품을 올려놓고 조그만한 거울도 하나 달아주고 그리고 수틀 의자를 하나 놔서 화장대인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서랍장 위에 보시면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고양이 스프레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애완동물을 키울 수가 없는데 애완동물 용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고양이 스프레이가 있길래 귀여워서 한번 놔봤어요. 스프레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양이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는 그냥 오브젝트인 것 같은데 고양이가 사는 집이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쪽에는 책상과 책장도 놔져서 여기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거실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동식 TV를 하나 놔줬고 여기에 빈백 2개를 놔서 여기 앉아서 수다 떨 수 있도록 공간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고민해서 넣었던 이 통창이 있는데요. 밖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설정으로 만들었고 빈백에 앉았을 때 보이는 이 창의 뷰가 너무 아름다워서 창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개인적으로 주방에 창문이 있는 집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에 살던 집이 주방에 창문이 있었는데 저는 설거지하면서 노래하거나 바깥 풍경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사심을 가득 담은 창문도 이렇게 싱크대 앞에 달아주었습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 뒤쪽에다가 식탁을 배치를 해줬는데요. 여기도 큰 통창을 내서 좁은 공간을 조금 상세를 시켜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드톤과 그레이톤과 이 실버 이 색상의 조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음악 틀어놓고 같이 밥 먹기도 하고 여기서 책을 읽어도 아주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밖에서 봤을 때 액자가 걸려있던 그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좀 사용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여기는 활용도는 없는 공간이고요. 그냥 갤러리처럼 큰 액자만 벽에 달아주고 조명을 하나 달아서 밖에서 봤을 때 이 액자만 딱 도드라져 보이도록 공간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이 어딜까요? 이 집이 되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뭐가 없죠? 여기는 나비와 루나가 씻고 볼일을 볼 공간이 없어요. 세탁기도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없으면은 생활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이 파티션 너머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를 이번 DLC가 나오면서 추가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엘리베이터 컬러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그냥 실버 컬러가 고정이 돼 있다면 제가 이 인테리어를 아예 시도조차 못했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컬러를 바꿀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도록 공간을 숨겼어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면 짠! 이런 공간으로 텔레포트가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면 여기 제가 구급약품도 여기 숨겨놨네요. 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측으로 보이는 문으로 나가면 옥상으로 이어집니다. 옥상의 이 공간은 제가 잠시 비워놨는데 나중에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이벤트를 하고자 할 때는 이 공간을 이용하려고 지금은 비워놨고요. 전망도 한번 볼까요? 올라온 김에? 너무 멋지죠? 앞에서 보는 풍경은 이런 풍경이고 뒤에서 보는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전 이런 풍경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돼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내리자마자 정문으로 보이는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귀찮게 만들었지만 이 밑에 이 아름다운 집 구조에서 변기가 보이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우측에 보시면은 이런 가구를 배치해서 왠지 이 화장실에서 좋은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걸 좀 줘봤고요. 그리고 핸드드라이도 이렇게 예쁘게 놔줬고 옆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세탁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창고 같은 공간이잖아요. 덥고 습하고 춥고 이럴 것 같아서 제습 기능, 난방 기능, 냉방 기능이 다 되는 그런 에어컨을 하나 놔줬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수 있는 밀대도 구석에 숨겨놨고요. 여기도 이렇게 좀 답답한 공간같이 보일 것 같아서 세로로 길쭉한 창을 내서 덜 답답해 보이도록 만들어줬고 요런 감성 있는 라탄 바구니를 놔줬는데 요거는 실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세탁 바구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배치를 해줬어요. 이쪽에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옥상에서 봐야지 내부가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가려지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창문 위에다가 블라인드도 설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요. 저는 인조이가 거울에서 반사되는 실루엣이 너무 안 예뻐서 어지간하면 거울을 잘 배치를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에는 과감하게 거울을 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보이는 게 있죠. 화장실에 제일 중요한 게 없죠, 여러분 지금. 이것도 숨겨놨습니다. 그 숨겨놓는 걸 좋아해. 바로 요 뒤에 이렇게 싹 감춰놨어요. 저희는 이미 만들어진 집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화장실 문을 열면 변기가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게 싫었거든요. 변기가 바로 띵 하고 보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숨겨놨고 여기에 큐트 포인트는 요 화장지예요, 여러분. 아, 왠지 나비는 화장지도 예쁜 걸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늬가 있는 걸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줬어요. 밖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제가 겉에 컬러를 좀 수정을 했어도 풀샷으로 봤을 때 집이 많이 튀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주인공의 집이다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명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달아서 밤에 플레이할 때 더 예쁠 것 같아요. 특히 이 마루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그 모습이 저 너무 기대가 돼요.